사위가 잠 잘 곳을 마련해 놓고 저는 먼저 자겠다고 말하고 혼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한참 깊은 잠에 들어 있어야 하는 새벽이었지만 느껴지는 인기척에 잠에서 깨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 옆에 제가 마련해준 방에서 자고 있어야 할 사위가 있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술이 너무 취해 제 정신을 못 챙기는 건가 싶더군요. 이러다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고 긴장되었지만 그래도 여태껏 제가 봐온 사위를 믿기에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최대한 사위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무슨 일이냐고 침착하게 물었는데 사위는 갑자기 제게 달라들더군요. 그 심약하고 바른 생활만 하던 사위에게 이런 면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반쯤 포기하고 저는 두 눈을 꾹 감은 채 사위에게 허락하고 사위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사위에게 뭘 해도 좋다고 허락하고 사위의 모든 것을 받아주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50대 중반이 되는 여자입니다. 제가 20살 때 남편과 저는 서울로 무작정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빈털터리로 시작해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한 칸 방에서 시작해 조금씩 아끼고 모았더니 결국에는 내 집까지 장만하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같이 고생해온 만큼 백년회로 할 줄 알았는데 집이 생기고부터 자기 할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건지 내가 여태까지 반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변하더라고요.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필요할 때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했는데 이 집이고 뭐고 전부 자기 거라고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때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남들처럼 둘 낳아서 잘 살고 싶었지만 생활이 힘들다 보니 한 명도 버거워서 딸 하나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혼은 어차피 딸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했으니 양육권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의논할 것도 없었습니다. 딸은 아빠가 아니라 저를 택했고 그렇게 딸이랑 저랑 둘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딸은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아서 항상 남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들어가고부터는 남자친구라며 엄마인 저에게 전부 다 소개를 시켜줬지요. 딸이 남자 보는 눈이 정말 형편없더라고요. 앞길이 창창하고 잘 배운 사람들은 애초에 관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을 나오지 않아서 대학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딸이 연애한답시고 골라오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왜 그 모양인지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젊은 나이인데 결혼까진 하지 않겠지 싶었는데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작은 일에도 쉽게 실증을 내는 딸이라 남자친구한테도 쉽게 실증을 내더라고요. 문제는 우리 딸이 다른 건 다 쉬어도 연애만큼은 쉬는 적이 없었어요. 어제 남자친구라고 저한테 누굴 소개하면 다음 날에 다른 남자를 또 남자친구라며 저한테 소개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모두 몇 명이었는지 제 기억에 남는 사람들만 해도 제 손과 발을 다 합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도 결혼만큼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이랑 연애하길 바랬지만 연애관이 쉽게 바뀌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 딸이 어디서 본 건 있는지 연애랑 결혼은 따로 생각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딸은 취직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남자친구가 아니라 결혼 상대를 소개시켜준다고 저를 불러내더니 어디서 이런 사람을 만났는지 여태껏 소개받은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신머리도 똑바로 박혀 있는 듯 했고, 직장도 제법 이름 있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딸이 어떤 남자들만 골라서 만나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상대라고 데려온 사위를 처음 봤을 때는 안도감도 들고 한편으로 너무 기쁘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으니 사위가 직장도 안정적이고 다 좋지만 가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당장 지낼 곳이 없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 집에서 처가살이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사위가 힘들게 자라왔지만 예의가 참 바르더라고요. 사실 제가 집을 팔아서라도 살 곳을 마련해주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사위는 처가살이 하는데 실은 내색하지 않고 같이 사는 동안도 저한테 참 잘했어요. 자기한테 없던 부모나 마찬가지라며 그만큼 저에게 효도하겠다 했어요. 아무튼 딸도 결혼을 했고 사위가 처가살이를 하게 되면서 제 품에 끼고 살게 되니 그거 하나만은 좋더군요. 딸 내외가 내 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 동안은 정말 매일 행복했습니다. 그 순간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저도 동네에 아는 사람들 가게에 나가서 소일거리를 해주고 생활비를 벌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동네에서 잘하는 사람이 다니는 공장에 가서 하루같이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아오는 예정이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나갔어요. 그런데 공장에 도착하니 갑자기 공장 설비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일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날은 그냥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딸 부부가 쓰는 방에서 딸 아이의 앓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위는 분명히 한참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을 시간인데 들려서는 안 되는 소리가 들려오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문을 열어보니 우리 사위가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만났을 법한 제가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 방 안에 제 딸하고 같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돈 번다는 핑계로 정말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구나 하는 후회가 들더군요. 딸은 절대 사위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얼굴에는 후회나 죄책감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들켜도 저한테 들켜서 다행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자식 부탁인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딸이 말한 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더라고요. 그 사실을 숨기고 있는 제 자신에게도 자책감이 느껴지고 더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제 집을 딸한테 넘겨주고 저는 남은 재산 조금 처분해서 제가 나고 자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아직 시골집을 가지고 계셨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남겨주신 집인데 제가 서울 사람이 다 되었는지 처음에는 시골집에 적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친구들도 많았고 할 게 많았는데 이곳은 할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위에게는 미안한 소리지만 그래도 그 꼴 안 봐도 되니 마음이 편하더군요. 한편으로는 제가 아예 집을 나와버렸으니 오히려 맘 놓고 외간 남자들을 집에 들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렇겠지만 분명히 우리 사위는 아무 잘못 없고 딸한테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딸이 무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명절이고 생일이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나마 사위는 저한테 먼저 전화라도 합니다. 왜 안 오는지 이유를 물어보면 일이 바빠서라고 대답을 하지만 딸이랑 통화해보면 왜 안 오는지 그 이유는 사위가 아니라 딸한테 있었어요. 왜 이사를 가도 그렇게 멀리 떨어진 시골로 가버린 거냐면서 남편이랑 한 차에 타고 오래 있기 싫다고 하면서 그냥 명절 때는 안 가겠다 하더군요.
제 딸이지만 그때부터는 저도 정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도 시골 생활에 다시 적응하면서 서울 일은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사위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그쪽으로 내려가는 중이라고요. 명절도 아니고 내 생일도 아닌데 무슨 일로 오는가 싶었어요. 사위가 다른 게 아니고 자기 혼자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무슨 일로 오냐고 물으니 회사 출장이 잡혔는데 같은 지역이라서 간만에 숙소 안 잡고 장모님과 같이 저녁 식사라도 해야겠다며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음식은 제가 서울 살 적에 엄청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던 국밥집이 있었는데 그거 생각나실까봐 포장해 가지고 오는 중이니 밥도 차릴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신경 써주는 사위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리 회사 일로 출장을 왔다고 하지만 여기는 도심에서도 많이 떨어진 시골 동네인데 끝끝내 숙소 안 잡고 저희 집으로 오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제가 번거롭지 않게 식사도 포장해 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제일 좋아하던 식당을 기억해서 거기 음식을 사오기까지 했으니 말이지요. 이렇게 자상하고 섬세한 남편을 두고 내 자식은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저러는지 싶더군요. 그래도 그동안 시골에서 혼자 지내느라 적적했는데 오랜만에 사람이 있으니 좋더군요. 그동안 혼자 시골에서 할 게 없어서 이것저것 만든 담금주가 있었는데 사위가 술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어서 사위한테 술을 한두 잔 권했습니다. 사위는 사양하면서 계속 한 잔 한 잔 마시다 보니 어느덧 취한 듯 싶더라고요. 회사 일 때문에 다음 일도 봐야 할 텐데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 그만 마시게 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위는 이 정도 취하는 건 괜찮다며 계속해서 잔을 채우더니 계속해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사위가 장모를 오랜만에 만나 나름대로의 반가움의 표시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위는 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오늘은 취했으니 내일 조용히 얘기하자고 말하고 사위가 잠 잘 곳을 마련해 놓고 저는 먼저 자겠다고 말하고 혼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한참 깊은 잠에 들어 있어야 하는 새벽이었지만 느껴지는 인기척에 잠에서 깨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 옆에 제가 마련해준 방에서 자고 있어야 할 사위가 있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술이 너무 취해 제 정신을 못 챙기는 건가 싶더군요. 이러다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고 긴장되었지만 그래도 여태껏 제가 봐온 사위를 믿기에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최대한 사위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무슨 일이냐고 침착하게 물었는데 사위는 갑자기 제게 달라들더군요. 그 심약하고 바른 생활만 하던 사위에게 이런 면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반쯤 포기하고 저는 두 눈을 꾹 감은 채 사위에게 허락하고 사위를 받아들였습니다. 자식의 잘못을 나무라지 않고 피해버린 그 죄를 달게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사위에게 뭘 해도 좋다고 허락하고 사위의 모든 것을 받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사위가 그냥 결혼이고 회사고 다 놓아버리고 장모님과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골 동네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는 사위가 휴양차 내려왔다 하면 되지만 언제까지 이 상황을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제 자식의 잘못한 것을 제가 짊어지고 사위와 같이 살고 있지만 제가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도 같은 고민을 하면서 잠에 들 것 같네요. 여러분의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